지난 3월 해외에서 반려동물 목걸이형 외부기생충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다수의 부작용 보고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 진드기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오늘은 목걸이형 외부기생충 제품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목걸이형 외부기생충 제제, 의약품이 아니라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 알려진 사실과 이슈가 된 이후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영상을 보는 동안 제품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제품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 외부기생충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이 제품에 관한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걸이 착용만 하면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약물이 분비되고 피부의 지질층에 흡수되어서 외부기생충이 닿거나 흡혈을 하게 되면 사망한다고 하죠. 이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은 이미다클로프리드와 플루메트린, 이 두 가지이고 성분 단독으로도 기생충의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은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 약을 혼용하게 되면 적은 용량으로 더 큰 효과를 내면서 기생충을 효율적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독성을 유발하려면 체내로 흡수되어 물질이 작용하는 표적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데 두 성분 모두 친지성 물질이라서 목걸이에서 분비된 성분은 피부 지방층에만 퍼져서 남아있게 되고 전신 흡수는 되지 않고 자연 소실까지 일정 농도가 피부에만 유지된다 합니다. 플루메트린의 경우 피부 흡수율은 0.3%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목걸이를 적용 중인 반려동물의 혈액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량 1개 미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량 1개 미만이라는 말은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출은 되는데 신뢰값 이하의 매우 적은 용량만 검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 내용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피부 지방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피부의 가장 외측에 있는 표피, 그리고 표피를 이루는 5개 층 중에서도 가장 외부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각질세포들 사이사이에 지방이 있는데 아마도 이 각질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각질은 탈락되고 새로 생성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8개월간 유효하다는 것은 목걸이에서 지속적으로 성분이 분비된다는 의미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부 외층에만 잔존하지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는 할기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반려동물들은 몸단장을 하거나 불편한 신체 부위를 핥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흔히 있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 각질층에 있는 성분들이 경구투여로 바뀌는 변화를 주게 되죠. 업체에서는 약의 작용 기전만 설명하고 안전성을 제시했는데 과연 핥아서 섭취하는 문제점은 고려가 된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라 살충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라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에서는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이 제품이 FDA가 아니라 EPA,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약품은 원래 인터넷 판매가 불법인데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은 체내 흡수가 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가능했고 허가를 받는 조건도 유통이나 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성분들은 외부 기생충 치료를 위해 먹는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의약품들은 수의사나 전문가의 복약 지도를 받아서 필요한 용량만 적절하게 투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은 복약 지도를 통한 사용상 주의점을 고지받을 수도 없고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보호자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여기저기 말만 듣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동물용 의약 외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녹색창에서 각 성분명으로 검색해보면 독성 정보가 나오는데 경구 투여로 인한 신경 독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전문가를 통한 투약 관리도 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아이가 지속적으로 보호자도 모르게 경구로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려동물들에게 이목구리 하는 동안 몸 핥으면 안 돼. 뭐 이런 복약 지도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업체에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려면 성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자료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효기간이 길고 의약품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권장하지 않고 판매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업체에 뭐라 할 수는 없고 이런 요구와 제품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의견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